투명한 플라스틱 판을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 아침인 걸 알았다. 기우가 제일 먼저 일어났다. 가운데 버튼을 눌러 다시 작아진 플라스틱을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왔다. 여전히 끝도 없이 펼쳐진 눈밭의 길의 방향은 알 수 없었다. 기우는 신지를 꺼내 리버게 글을 읽었다. 눈 위에 버려졌을 때는 바람이 등을 미는 방향으로 걸어라. 기우는 눈 위에서 바람을 느꼈다. 쉽게 등을 때리는 바람을 느낄 수 있었다. 로야도 잠에서 깨 밖으로 나왔다. 입이 텁텁해 눈을 한눈큼 집어 입안에 넣었다. 산타마을로의 여정 뒤에 바로 온 길이 피곤했는지 위링은 늦게 눈을 떴다. 눈을 떴을 때 바로 옆에 리온이 잠들어 있었다. 아직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현실감이 들지 않았다. 옆에 누워있는 리온을 보자 그 기분은 더했다. 자고 있는 리온을 보며 위링은 참 예쁘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을 이런 위험에 빠뜨린 건 밉지만 예쁜 건 예쁜 거였다. 이 아이는 어떤 운명에 처해 이 길을 가는 걸까? 리온의 눈가에 눈물 자국이 보였다. 바들바들 떨리는 눈꺼풀을 보며 위링은 리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순간 리온이 번쩍 눈을 뜨는 바람에 위링은 고개를 돌렸다. 리온은 간밤에 너무도 생생한 꿈을 꿨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왔다. 아버지가 누더기를 입고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화려하게 꾸민 어머니는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갑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골드라인이 쳐졌고 아버지가 그 전류에 걸려 기절을 하는 것이다. 리오는 그 모습을 어머니 옆에 서서 보았다. 마음속에는 누더기의 아버지가 다가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 마음을 느끼는 순간 눈물이 나왔다. 그리고 잠에서 깼다. 너 뭐야? 리온이 위링을 의심스런 눈으로 보며 말했다. 그냥 이제 일어났을 뿐이야. 위링은 머쓱해하며 굴 밖으로 나왔다. 네 사람은 눈을 꾸려 세수를 하고 아침으로 다시 에너지바와 수프를 먹고 길을 나섰다. 바람이 등을 미는 방향으로 계속 걸었다. 너 젤리 먹은 지 얼마나 됐지? -4일. 서둘러야겠다. 리온도 위링도 그 젤리는 왜 먹어가지고 하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꾹꾹 눌러 참았다. 숨쉬기도 힘든 바람이라 모두 말없이 한참을 걷고 또 걸었다. 끝도 없이 이어질 것만 같던 눈사막의 끝이 보였다. 숲이야. 저 멀리에 숲이 보였다. 떼든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훈은 다시 신지를 꺼내 리버기 남긴 글을 읽었다. 눈사막과 숲은 이어져 있지만 다른 길이다. 다른 길이지만 이어져 있다. 그곳은 공간이 시간을 빨아들여 남은 에너지들이 있는 곳이다. 그곳을 지나려면 그 시간을 지나야 한다. 경계 지점에 다다르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지금 시간에 있는 사람들이 빨려 들어갈 거다. 그곳에서 내가 살던 곳의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될 거다.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너와 관련된 곳일 거다. 돌아오는 길은 이 칼을 이용해서 찍고 나오면 된다. 다른 은색 펜의 버튼을 누르면 된다.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 수는 없었다. 숲에 가까워지자 모두 걸음을 늦추고 주위를 살폈다. 어떤 변화도 느낄 수 없었다. 가보자고. 로야의 말에 따라 모두 조심히 발을 내디뎠다. 숲길에 발을 디뎠는데 발은 시멘트 바닥에 닿아 있었다.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그들은 그냥 회색 시멘트 길에 서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자 겨울옷을 여미며 사람들이 빠르게 걷고 있었다. 100년 전 유행 복장이잖아. 리온이 당황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길가의 초록색 간판에는 덕수궁 길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대 복장이 조금 특이했지만 사람들은 그다지 개의치 않아 했다. 벽에 걸린 전시회 현수막을 보았다. 2013년 1월 20일에 전시 시작. 아마 그 즈음인가 보다. 기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어딘지 알겠어. 기우는 신지를 열었다. 신지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머통이야. 여기서는 작동하지 않나 보군. 어쨌든 여기가 어딘지 알겠어.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서 어린 시절에 놀았다고 하셨어. 증조부가 돌아가신 곳 앞에서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사진이라고 보여준 것에 이돌담길이 있었어. 내든 길을 걸어 대한문 앞으로 갔다. 대한문은 길만 조금 바뀌었을 뿐 지금과 같았다. 그 앞에 여러 개의 천막이 젖어 있었고 경찰 복장을 한 사람들 몇 명이 앞을 지키고 있었다. 천막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대여섯 살쯤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그 앞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천막 옆에는 분향소도 보였다. 우리 할아버지야. 기우가 천막 앞에 꼬마를 가리키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가 노조 활동을 하다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시위 현장에 자주 들렀다는 말을 했다. 여기서 어디를 찢어야 돌아갈 수 있는 거지? 사람들이 내대 특이한 복장 때문에 힐끗힐끗 쳐다보기는 했지만 이벤트쯤으로 생각할 뿐이었다.
기훈은 자신의 할아버지인 꼬마에게 다가갔다. 안녕, 내가 기우연이니? 꼬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꼬마의 눈이 슬피 변했다. 꼬마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았지만 기훈은 그렇게 물었다. 꼬마는 손가락으로 천막 하나를 가리켰다. 그곳은 분향소였다. 기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분향소 앞으로 갔다. 죽은 사람들의 사진과 그 뒤에 냉동 처리된 관이 하나 있었다. 기훈은 펜을 꺼내어 버튼을 눌렀다. 칼이 튀어나왔다. 내 손 잡아. 내 눈 서로서로 손을 잡았다. 기훈은 칼로 관을 꾹 찔렀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꼬마가 서 있었다. 꼬마는 말문이 막힌 채 울고 있었다. 기훈은 꼬마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느 순간 내 눈 다시 숲으로 돌아와 있었다. 모두 얼떨떨한 얼굴로 숲에 섰다. 거긴지 어떻게 알았어? 로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물었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이야기해준 적이 있어. 어릴 때 농성장 천막 앞에서 놀고 있는데 쫄쫄이 같은 옷을 입은 네 사람이 오더니 죽은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물었대. 죽은 관을 가리키자 그리로 가더니 칼로 관을 찔렀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관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대. 어른들한테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고 할아버지를 불쌍히 여겼대. 아버지 일은 충격으로 헛것을 본 줄 알고 말이야. 그 덕에 해고자 어린이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생기고 그랬대. 그래서 그 관은 어떻게 됐다고 하는데? 뭐 회사에 뺏겼었나 봐. 위링이 깜짝 놀라는 얼굴로 물었다. 시신을 왜 뺏어가요? 변태들이라서. 기우가 씩 웃었다. 해고된 사람들이 회사로 돌아가기 전에는 장례를 안 치르려고 했는데 관을 뺏기고 금방 장례를 치렀다나 봐. 위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과거로 다녀온 지금 믿지 않을 수도 없었다. 숲은 눈 사막 옆에 붙어 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푸른 식물들과 맑은 공기, 새소리, 냇물까지 흘렀다. 리오는 모자를 벗고 냇물에 얼굴부터 씻었다. 위링도 따라서 얼굴을 씻었다. 머리를 닦고 맑은 물도 마셨다. 기훈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로야는 소리를 집중해서 들었다. 이제 여기서 어떡하지? 로야는 주위가 평온한 게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다. 내둔 물길을 따라 조심히 걸었다. 위링은 발밑에 딱딱한 이상한 걸 느꼈다. 위링은 발밑을 보고 놀라서 자빠졌다. 해골을 밟은 것이다. 모두 멈춰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기 발자국이 있는데? 로야가 외쳤다. 눈앞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한 발 더 디뎌봐. 로야가 한 발을 더 디디자 맞은편에도 하나의 발자국이 더 생겼다. 거울길이야. 로야와 기훈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천히 걸어 발자국이 맞닿는 지점에 멈추었다. 거울길에 들어서면 길은 반복된다. 왔던 길을 되돌아 나가게 된다. 그게 어느 곳인지 어디가 거울 지점인지는 알 수 없다. 다르게 보지 않으면 길은 반복될 뿐이다. 신지에 적힌 대로 보자면 거울 길에 들어서면 왔던 길을 거울 길을 통해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 거울 길의 경계선에서 앞으로 한 발을 내디디면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신지는 거울 길 너머의 방향으로 계속 초록빛을 냈다. 길을 찾지 못한 누군가가 계속해서 같은 길을 돌아가며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유골이 된 것이다.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생각하라. 리온이 가방에서 거울 하나를 꺼냈다. 손바닥 크게 거울을 가로 세로로 당기자 성인 키 반만에 졌다. 이것도 리온의 손가락 정맥에만 반응했다. 거울은 일반 거울과 달리 빛을 다른 각도로 반사시켰다. 리온이 거울을 봐도 자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뒤돌아서 비스듬히 거울을 봐봐. 리온은 위링을 시켰다. 위링은 뒤돌아 비스듬히서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정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다른 길이 보였다. 맞은편의 진짜 길이었다. 마른 가지와 죽은 식물이 있는 어두운 길이었다. 다른 길이 보여. 기와 로야도 뒤를 돌아 거울 안을 들여다보았다.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은 진짜 길이 아니야. 그럼 이 거울에 비치는 길이 진짜란 말이야? 로야가 거울 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물었다. 기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신지를 거울에 가까이 대어보니 초록빛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 거울이 비추는 길로 어떻게 들어가지? 로야는 수수께끼 같은 길을 보며 머리가 굳어가는 것 같았다. 리온, 거울을 들고 앞으로 조금만 더 와볼래? 기우가 알았다는 듯 환하게 웃었다. 여기는 빛이 이상하게 굴절되는 곳이야. 그래서 앞쪽에 똑같은 길이 눈에 보이는 거야. 거울을 보며 뒤로 걸으면 돼. 리온과 로야가 거울을 잡고 정면으로 서고 기우와 로야가 거울을 마주보고 뒤로 섰다. 우리 걸음을 따라 계속 걸으면 돼.
기회와 로야는 거울에 비치는 길을 따라 뒷걸음질 쳤다. 길이 바뀌었어. 한참을 걷다 리온이 말했다. 거울을 들고 기회와 로야를 따라 걷다 급작스레 눈앞에는 다른 풍경이 나타났다. 기회와 로야도 뒤를 돌아보았다.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는 길이었다. 나뭇가지는 툭 건들기만 해도 바삭 소리를 내며 부러졌고 발에 밟히는 식물들은 바스락 소리를 냈다. 공기도 건조하고 쾌쾌한 냄새가 났다. 다시 신지를 펼쳤다. 죽음과 삶은 경계를 알 수 없다. 사고라진 죽음 위에 생명이 자란다. 그 생명을 따라 다시 생명을 찾아야 한다. 그곳이 요정의 마을로 통하는 길이다. 너무 피곤해. 리온이 털썩 주저앉아 말했다. 거의 하루를 걸었다. 졸음이 밀려왔고 더는 걸을 힘도 없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기로 했다. 하필 여기서 자자고? 로야는 내키지 않는 얼굴을 했다. 어쩔 수 없잖아. 모두 이 길이 무서웠지만 더 가는 건 무리였다. 모자를 당기자 얼굴까지 가려졌고 공기는 통했다. 수트가 체온 조절이 되어 모두 고치처럼 그 자리에 누웠다. 죽은 잎들은 의외로 따뜻하고 포근했다. 두려움에도 모두 금세 잠이 들었다. 맨 먼저 눈을 뜬 건 위링이었다. 얼굴을 가린 모자를 걷어 올렸다. 밝은 빛에 비치고 있었다. 주위를 보자 푸른 풀들이 보였고 풀잎에 이슬이 또르르 굴러 떨어지는 게 보였다. 위링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어제는 분명 주위가 모두 죽은 땅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죽은 풀들 사이에 푸른 풀들이 자란 것이다. 죽은 나뭇가지의 밑둥도 살아나고 있었다. 위링은 다른 사람들을 깨웠다. 모두 힘겨운 눈을 뜨고 주위를 보며 놀라워했다. 로야는 이슬을 담아 꿀꺽꿀꺽 마셨다. 온 몸에 생명이 도는 것 같았다. 기훈은 다시 신지를 펼쳤다. 생명을 찾아야 한다. 생명을 찾아야 한다. 무슨 말이지? 이제 하루 반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서둘러야 했다. 모두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았다. 리오는 새로 자란 풀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저길 봐. 저기가 생명의 심장부야. 풀들은 길을 따라 피어나고 있었는데 그 끝에 거대한 푸른 잎이 보였다. 거대한 푸른 잎은 마치 수혈을 하듯 식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있었다. 내든 그곳으로 달려갔다. 잎에 손을 올리자 온몸에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가까이서 보니 잎은 새싹 모양을 하고 있었다. 새싹은 입을 오므리듯 잎을 오물거리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요정 마을로 갈 수 있는 거지? 로야가 새싹을 이리저리 만지다 가운데 잎이 갈라진 부분을 건들자 팔이 그 안으로 쏙 빨려 들어갔다. 모두 어어 하는 사이 로야가 사라졌다. 여긴가 보군. 우리도 따라가야지. 기회도 손부터 집어넣어 사라졌다. 리온도 따라 들어가려는데 위릉이 잡았다. 겁이 났다. 리온은 위릉의 손을 잡고 함께 빨려 들어갔다. 내둔 엄청난 속도로 푸른 공간에 빨려 들어갔다 쿵 하고 떨어진 곳은 눈밭이었다. 꽤 빠른 속도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눈이 많이 쌓여있어 충격은 덜했다. 정신을 차리고 앞을 보자 눈앞에는 마을이 펼쳐져 있었다. 하얀 눈 위에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인 마을이었다. 요정 마을이야. 지난주에 리온과 위릉이 방문해 생중계된 산타 마을 집과 크기와 모습이 비슷했다. 기훈은 다시 신지를 열었다. 요정이 길을 알려줄 거다. 요정 마을을 지날 때는 하나만 지키면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 것. 이거 여기를 지나란 말이야? 말라는 말이야? 로야는 부연 설명이 적은 요정 마을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기회가 신디를 다시 겨자 마을을 향해 초록빛이 반짝였다. 하루 남았어. 서두르자. 내든 우선 마을로 들어가기로 했다. 마을은 고요했지만 따뜻한 느낌이 났다. 한편으로는 슬픈 느낌도 났다. 집집마다 불도 켜져 있었다. 2층 집이 이어져 있었지만 성인이 머리를 숙여야 겨우 들어갈 만큼 작은 집들이었다. 내든 마을 중 하나의 집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나온 요정은 산타 마을에서 본 요정들과 생김새도 옷도 비슷해 보였다. 집의 주인은 나울이라는 여자 요정이었는데 젊고 예뻤다. 요정들은 이방인들을 기다렸다는 듯 놀라지도 않았다. 당신들이야군요. 차와 케이크를 내어오며 요정은 말했다. 우리가 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리온이 물었다. 요정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스케이트 하나를 들고 나왔다. 요정은 스케이트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 넷도 따라서 나갔다. 마을의 다른 요정들도 몰려들었다. 요정은 꽁꽁 언 강을 스케이트장 삼아 멋진 피겨 공연을 펼쳤다. 요정은 정말 한 마리의 나비 같았다. 공연이 끝나자 모두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질렀다. 춤을 출 때 우리는 손님이 올지 안 올지 알아요.
공연을 보던 요정 하나가 말했다. 이곳은 외로운 땅이거든요. 환각의 마을이 봉인될 때 이 마을도 봉인되었어요. 산타 마을에 있는 요정들과 우리는 형제예요. 피겨스케이팅은 우리를 위로하죠. 아름답잖아요. 그 말을 하는 요정의 눈빛이 슬퍼 보였다. 매일 밤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요정의 춤은 슬프면서도 아름다웠고 다른 요정들에게 위로를 주면서도 떨어져 지내는 요정들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 우린 여길 벗어나면 죽어요. 환각의 마을이 봉인될 때 몇몇 인간이 악령과 계약을 하고 요정의 마을도 봉인했어요. 그 계약이란 게 환각의 마을에 피를 공급받는 것이었죠. 결국 환각의 마을은 완전히 봉인된 게 아니에요. 우리까지 봉인하지 않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악령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린 언젠가 한 번은 환각의 마을 악령들과 싸워야 할 걸 알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리오는 환각의 마을을 가는 길을 묻고 싶었지만 잠자코 기다렸다. 어제 밤에 라울이 피겨스케이팅을 타는데 그 주위로 빛을 내는 우하리라는 나비들이 모여들었어요. 우하리는 반가운 친구를 알리는 나비예요. 우린 그런 모습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10년도 더 전이었는데 그 사람이 유일했어요. 리오는 얼른 리버의 사진을 보여줬다. 요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버지예요. 요정은 리온의 허리를 감싸며 위로를 건넸다. 그 사람이 환각의 마을로 가는 길을 물으러 왔었어요. 환각의 마을은 여기서 멀지 않아요. 아주 가깝죠. 우리가 여기에 봉인되어 있지 않으면 악령들은 당장이라도 세상으로 뻗어나갈 거예요. 요정의 말을 단박에 알아듣기는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조용히 들었다. 우린 1000년 넘게 이곳에서 악령들과 힘을 겨루며 겨우겨우 악령들이 활개치는 것을 막고 있어요. 여기가 환각의 마을이에요. 리오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기후와 로야, 위링도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다. 여기가 환각의 마을이에요. 요정의 마을이기도 하고 당신들은 지금 요정의 마을에 있지만 요정이 악령을 몰아내고 있을 뿐이죠. 악령의 힘이 거세지는 시간에 환각의 마을로 가는 길이 열릴 거예요. 우리는 매일 그들의 기운을 몰아내느라 애를 먹죠. 리오는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리버기 남긴 메시지를 떠올리며 입을 닫았다. 하지만 그냥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 망토가 필요할 거예요. 리오는 위링이 먹은 젤리 이야기를 하려다 다시 입을 닫았다. 요정은 망토 4개를 가져왔다. 이 망토를 걸치면 악령이 찾아내지 못할 거예요. 요정이 시범으로 악령의 망토를 걸치자 시야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이건 환각의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은 아니에요. 산타에게 붉은 젤리가 있어요. 그걸 먹어야 길을 들어설 수 있어요. 리오는 위링의 몸에 그 젤리가 퍼져 있다고 말했다. 요정은 그럼 됐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오는 길은 열려 있어요. 망토를 쓰고 나오면 될 거예요. 대신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 나올 수 있어요. 악령이 잠자는 시간에 말이에요. 얼마간 요정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어스름한 어둠이 스며들었다. 요정들은 숨을 죽였다. 힘이 빠지는지 눈을 감고 하나하나 그 자리에 푹 쓰러졌다. 마을은 점점 잿빛으로 변해갔다. 요정들도 모습이 변하더니 회색 번데기로 변했다. 내든 망토를 둘렀다. 고요하고 따뜻하던 마을이 잿빛으로 변하고 회색 나무들이 서 있는 숲이 펼쳐졌다. 습하고 서늘한 공기, 환각의 마을이다. 요정들은 악령이 출현할 때 힘을 쓰지 못한다고 했다. 이제 오롯이 네 사람의 몫이었다. 새까맣고 우글거리는 구멍이 보였다. 저기가 입구인가 봐. 검은 입구에 서자 온몸이 타들어가듯 따가웠다. 리오는 산타의 말이 떠올랐다. 길이 보여도 젤리를 먹은 사람 외에는 환각의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서 다 죽어버린다. 어제 요정은 말했다. 투명 망토는 악령에게 몸을 숨겨줄 뿐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리온, 기흐, 로야는 위링을 바라봤다. 2시간 남았어. 들어가서 사람들을 찾아. 막상 길을 들어가려니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위링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리오는 위링에게 망토를 걸쳐주었다. 위링은 여전히 길 앞에서 한 발도 떼지 못했다. 리오는 위링의 가슴에 손을 넣었다. 위링이 깜짝 놀랐지만 리오는 가슴에서 위링의 할머니가 준 붉고 동그란 물건을 꺼냈다.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위링은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냥 길일 뿐이다. 그냥 길일 뿐이다. 위링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역사의 빛이 내 심장을 만들었다. 위링은 할머니가 준 붉은 물건을 심장에 대고 크게 외쳤다. 붉은 물건은 심장을 파고들어 강하게 박혔다. 위링은 자신의 심장이 뜨겁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한 발을 옮겼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다.